없는데. 봐봐, 난 이렇게 편안하게 애들까지 잔다. 애들, 야, 너는 자고 애들은 앉아서 벌 세우냐? 애들도 얘네들 동물한테 특집 100번 했고 여기 100번 했어 나한테. 친구들도 눕혀줘야지, 동생들도. 포. 누웠어? 아빠 왔어. 잠깐만. 나 도넛 주셈. 미안. 아빠. 좋았어. 빨리 찾아 빨리. 너 건 어디 갔지? 내거 둘리? 어. 내 방. 아, 그래? 됐어? 둘리가 요즘에 혼자 자고 싶대.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랜만이야. 뭐라고? 오랜만이야. 그러게. 며칠 만인지도 모르겠네. 한 4일? 3일? 그 정도? 3일 정도 된 것 같다네요. 바른 습관, 외모 관리, 행복한 나무꾼 아저씨. 얼굴이 예뻤으면, 몸이 날씬했으면 하고 거울을 보며 고민하는 친구가 있나요? 리더는 예쁜 얼굴보다 깨끗한 얼굴을, 날씬한 몸보다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 리더는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관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도 행복한 리더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숲속 깊은 곳에 오두막 한 채가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나무꾼 아저씨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빵도 사고 채소도 샀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씻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쓱쓱 눈곱을 문질러 떼는 게 전부였지요. 아저씨의 머리털과 수염은 늘 덥수룩하고 몸에는 때가 꼬질꼬질 끼었어요. 게다가 지저분한 털옷에는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이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아저씨가 시장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얼른 엄마 뒤로 숨거나 울었어요. 아저씨는 그냥 인사를 했을 뿐인데 말이죠. 가게 주인들도 인사를 받기는커녕 물건만 주고는 눈을 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던 아저씨는 많이 슬펐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나무꾼 아저씨는 나무 밑에 이상한 털뭉치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털뭉치가 아니라 잔뜩 웅크린 채 낑낑거리는 강아지였어요. 아마도 다리를 다쳤나 봐요. 이런, 너도 혼자니? 아저씨는 강아지가 가여웠어요. 아저씨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덕지덕지 때가 묻은 기다란 털 때문에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는 가위로 털을 싹둑싹둑 잘랐어요. 약을 바르려면 다친 곳을 깨끗이 씻어야 할 텐데. 아저씨는 강아지를 목욕시켜 주었지요. 야, 너 진짜 멋지구나. 털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약을 바른 강아지는 더 이상 더러운 털뭉치가 아니었어요.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고 새하얀 털을 가진 예쁜 강아지였지요. 강아지도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러다 아저씨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아저씨는 더러운 옷을 훌렁 벗었어요. 그리고 어푸어푸 깨끗이 세수를 하고 귀 안쪽도 박박 문질러 닦았어요. 손과 발도 뽀도독뽀도독 씻었고요. 아저씨는 이도 구석구석 말끔히 닦고 머리도 가르마를 타서 쓱쓱 빗었어요.
내친 김에 덥수룩한 수염도 자르고 소나무 향기가 나는 로션도 발랐지요. 아니, 내 옷이 이렇게 더러웠나? 깨끗이 씻었는데 더러운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지. 아저씨는 옷에 붙은 나무 껍질과 마른 잎을 탁탁 털어내고는 냇물에 깨끗이 빨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저씨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다음 날 아저씨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팔러 강아지와 함께 시장에 갔지요. 아이들은 숨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저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와, 귀여운 강아지다. 아저씨, 강아지 좀 만져봐도 돼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도 아저씨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누구세요? 나무꾼 아저씨네요. 수염을 깎으니 꼭 다른 사람 같아요. 빵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머리 모양이 참 멋지군요. 나무꾼 아저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사람들이 날 피한 건 더러운 모습 때문이었어.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 날아갈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다가와서 물었지요. 아저씨 집에 가서 강아지랑 놀아도 돼요? 그럼 언제라도 괜찮아. 이제 강아지와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마음만큼 중요한 겉모습. 이 책은 자신의 외모를 전혀 돌보지 않던 나무꾼 아저씨가 다친 강아지를 돌보면서 자신도 깨끗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외모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꾼 아저씨는 혼자 살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몰랐어요. 씻는 것도 싫어해서 아침에 세수랑 양치질도 대충대충 했어요. 나무꾼 아저씨가 시장에 가면 지저분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가게 주인들은 말도 걸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 아저씨는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나무꾼 아저씨는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털도 깎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랬더니 털뭉치처럼 보였던 강아지가 너무나 귀엽고 예쁘게 변했지요. 나무꾼 아저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지저분한 강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구석구석 깨끗이 목욕을 했어요. 이도 닦고 머리도 빗고 덥수룩한 수염도 자르고 더러운 옷들도 몽땅 깨끗하게 빨았어요. 나무꾼 아저씨가 시장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모두들 말끔하게 변한 나무꾼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놀기 위해 나무꾼 아저씨 곁으로 다가왔지요. 나무꾼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 나무꾼 아저씨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을 거예요. 아무리 마음씨가 착하고 고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착한 마음씨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나무꾼 아저씨가 시장에 가면 왜 사람들이 싫어했나요? 지저분한 강아지는 나무꾼 아저씨가 돌보아 주자 어떻게 변했나요? 거울 속에 비친 지저분한 자기 모습을 보고 나무꾼 아저씨는 어떻게 했나요? 나무꾼 아저씨와 강아지는 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이번에는 나무꾼 아저씨가 지저분한 고양이를 만났어요. 지저분한 고양이의 모습과 아저씨가 씻겨준 뒤에 고양이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리더십 속 외모관리. 외모관리의 중요성. 외모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해요. 왜 외모를 관리해야 할까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이를 닦고 몸을 씻으며 위생적인 생활을 해야 감기와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아요. 또 외모는 그 사람의 인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잘생긴 얼굴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모가 지저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요. 진정한 외모 관리.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고 있는 대로 멋을 낸다고 하더라도 늘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곱지 못하면 어떨까요? 타고난 얼굴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한다고 해요. 마음이 착하고 늘 즐겁게 생활하는 사람은 밝게 웃는 모습이 얼굴에 남게 되고, 불평만하고 심술을 부리는 사람은 주름살이 가득하고 찌푸린 인상의 얼굴이 남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해서 좋은 인상의 외모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외모 관리 방법. 첫째, 기본적인 위생에 신경을 쓰세요. 양치질하기, 손 씻기, 머리 감기, 목욕하기 등을 자주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하세요. 둘째,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세요. 옷을 자주 빨아 입고 신발도 잘 닦아서 신으세요. 셋째, 늘 웃는 얼굴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얼굴도 마음처럼 환하고 보기 좋게 변할 거예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외모 관리 1등은 누구? 기자가 되어 가족과 친구들을 인터뷰해보세요. 어떻게 외모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외모를 가장 잘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름, 외모관리 방법, 외모관리 1등의 이름, 외모관리 방법. 외모관리 1등을 그려보세요. 바른 습관, 긍정, 세보미의 희망 달리기.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큰 힘을 발휘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나쁜 결과가 나와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더욱더 노력해요. 리더는 언제나 희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뜨리는 사람이지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세보미는 얼룩말이에요. 화창한 봄날에 태어나 이름이 세보미지요. 그런데 세보미는 얼룩말치고는 키가 아주 작아요. 다리도 가늘고요. 세보미가 보통 얼룩말이라면 키가 작고 다리가 가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세보미는 달리기 선수예요. 세보미는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세보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죠. 그래서 세보미는 달리기 시합이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나도 다리를 다쳐 붕대를 감아도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꼴찌. 세보미가 처음 꼴찌를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하지만 세보미가 10번째로 꼴찌를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보모, 달리기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운동 말고 그림을 그리는 건 어때? 그래도 세보미는 달리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늘도 세봄이는 100번째로 꼴찌를 했지만요. 세봄아, 그렇게 꼴찌를 하면서 왜 달리기를 하는 거니? 제발 그만둬. 꼴찌라도 괜찮아. 난 달리는 게 좋아. 세봄이는 또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쭉쭉 체조로 몸을 푼 뒤에 몸에 좋다는 시금치 주스도 마셨죠. 자, 어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세봄이가 오솔길을 10바퀴쯤 돌았을 때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바람이를 만났지요. 달리기 시합 때 꼴찌에서 2번째 했던 친구예요. 바람아, 왜 그러고 있니? 1등을 한 번도 못해서 속상해. 너는 만날 꼴찌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세봄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꼴찌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꼴찌하면? 그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지금은 해가 지고 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잖아. 희망을 갖는 거야. 그날 밤 노란 달빛 아래 세봄이와 바람이는 오솔길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얼마 뒤 다시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바람아, 잘해. 세봄이 너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세봄이와 바람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흙먼지를 일으키고 바람을 가르면서요. 드디어 바람이가 결승점을 지났어요. 꼴찌에서 3번째였지요. 좋았어. 지난번보다 더 빨라졌다. 하지만 세봄이는 또 꼴찌를 했어요. 101번째 꼴찌였지요. 세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봄이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세봄이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 꼴찌를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 맞아. 잘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어. 세봄이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그 뒤 친구들도 희망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세봄이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달려요.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좋으니까 달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리고 그리고 모든 꼴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달린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긍정의 놀라운 힘. 이 책은 달리기를 할 때마다 늘 꼴찌를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열심히 달리는 얼룩말 세봄이의 이야기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태어난 얼룩말 세봄이는 달리기 선수예요. 그러나 작은 키와 가는 다리를 가진 세봄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언제나 꼴찌였지요.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00번이나 말이에요. 그래도 세봄이는 달리는 것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달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보라고 말해도 세봄이는 달렸어요. 100번이나 꼴찌를 하고도 또 달리기 연습을 하던 세봄이는 바람이를 만났어요. 세봄이보다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바람이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연습을 해봤자 어차피 1등도 못할 테니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세봄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도 세봄이의 긍정적인 모습에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바람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꼴찌에서 3번째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봄이는 101번째 달리기 시합에서도 역시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달리기 시합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일어나 세봄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친구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늘 열심히 달리는 세보미를 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세보미는 달리기 시합에 나갈 때마다 몇 등을 했나요? 바람이는 왜 어깨가 축 처져 있었나요? 세보미는 바람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바람이는 어떻게 변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봄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101번째 달리기 시합날에 세봄이는 어떤 일기를 썼을지 상상해서 써보세요. 리더십 속 긍정. 긍정이라는 희망의 나무. 긍정은 어떤 일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어려움을 이기려 하기는커녕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의 나무가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일본의 경주마 하루 우라라. 세보미의 이야기는 일본의 경주마 하루 우라라,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의 일본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민 거예요. 실제로 하루 우라라는 113번이나 경주에 나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우라라는 꾀를 부리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렸어요. 하루우라라의 이런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에서 다음번에는 이길지 모른다는 희망을 본 것이지요. 결국 하루우라라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경기장을 떠났지만 아직도 하루우라라가 성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답니다. 긍정적인 나. 세보미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즐겁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둘째, 괜찮아라고 말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혼이 났을 때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괜찮아라고 말해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셋째, 잘했어라고 칭찬하세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과정에 임했던 나에게 칭찬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거꾸로 생각하기.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희망이 보인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해내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